오늘 한 유치원에서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선생님들이 분주히 아이들을 맞이하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 제 눈길을 붙잡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어여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옷도 참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은 몸으로 교실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요. 누가 제 마음을 조금만 알아봐 주세요. 잠시 뒤 원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참고 있던 마음이 무너진 듯 선생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먼저였고 말은 그 뒤에야 겨우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 위로 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말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인사를 가르치고, 규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이른 나이에 슬픔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법, 보고 싶은 마음을 삼키는 법, 울음이 올라와도 꾹 참는 법, 무서워도 괜찮은 척 하는 법. 물론 부모도 살아야 합니다. 일도 해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슬픔을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슬퍼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린 시절 기억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그 시절의 어른들도 각자의 사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 못할 형편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이유보다 먼저 빈자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들어도 아이는 그 설명보다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니까요.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지내는 줄 알았고 그저 그렇게 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빈자리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기고 싶은데 안길 품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아이에게 엄마라는 자리는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무서울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처음의 세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를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수 있고 엄마 품에서 울 수 있고 엄마 곁에서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집사람과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벌이가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더 아껴 쓰면 되니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우리가 감당해보자며
서툴지만 우리 힘으로 아이 셋을 길러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이 어찌 가볍기만 했겠습니까? 벌이가 시원치 않은 날도 있었고 아껴 써야 하는 날도 많았고 말없이 삼켜야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크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계속 힘들다는 마음을 붙잡고 살았다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부모의 힘듦까지 미안해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속에서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왔고 보호받기 위해 왔고 품 안에서 세상을 배워가기 위해 온 존재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만큼은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구나. 나는 이 집의 짐이었구나. 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힘들었구나. 대신 이런 마음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이 집의 기쁨이었구나. 우리 집은 부족했어도 나를 밀어내는 곳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고 보니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도,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자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이제 와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저축, 좋은 환경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삶은 불편해집니다. 부족함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넉넉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웃음이 살아있는 집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고단한 날에도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아껴 쓰면서도 밥상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집. 그런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돈이 없는 상태라고만 생각해온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한 것은 돈이 부족한 집이 아니라 웃음이 사라진 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불안이 들어앉고 따뜻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이 쌓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웃어야 할 자리에서 부모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된다면 그 집은 겉으로 아무리 넉넉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가난해진 집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도 웃음을 나누고 아이들이 집 안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큰 재산을 품고 있는 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부모가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에게 보내고 있는 눈빛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 말투에 묻어있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 한숨이 아이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는 신호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 애쓴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불안으로 아이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면서 오늘 아이의 웃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 마음의 속도를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만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마음속 날씨를 느끼며 자라고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부족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아이는 배웁니다. 부족해도 초라하지 않을 수 있구나. 부모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이는 배웁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구나.
그 믿음 하나가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뿌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울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서툰 어른인지 배우게 되고, 아이의 웃음 앞에서 가정의 넉넉함이 돈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 앞에서 내가 잊고 살던 어린 마음까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유치원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도 저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품이라는 것.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아이의 성적보다 먼저 아이의 웃음이라는 것. 가난은 돈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남기는 것은 결국 재산보다 먼저 마음의 흔적이라는 것.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지만 살아갈수록 이 말만큼 정확한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은 언젠가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돈도, 집도, 이름도, 자랑도 끝내는 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누군가의 가슴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어떤 표정으로 가정을 지켰는지,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는지, 아이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힘든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는지,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많은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는 내 삶의 짐이 아니었다. 너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다. 이 기억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유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통해 삶을 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완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아이들의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이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경, 삶을 비추는 작은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